안녕하십니까. 뷰티 문화학자 방기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세계 속의 K-뷰티 디지털을 입다 한국의 고전 화장 시각화라는 조금은 낯선 주제로 만나보고자 합니다. 목차로는 시각화와 K-뷰티 그리고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K-뷰티와 첨단 기술이 만난다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K-뷰티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각화 K-뷰티. 시각화는 뭘까요? 시각화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되는 과정으로 일정한 어떤 형태로 나타내서 보이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이미지나 영상이 저항을 덜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정보를 명확하고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시각화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화의 방법에는 시간, 분포, 관계, 비교, 공간 이런 분리를 통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매체와 기술 융합을 통한 파워포인트라든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손그림, 종이, 아이패드, 증강현실, VR 이런 기기들을 이용을 해서 시각화하는 방법과 다양한 고전 화장품의 어떤 명확한 정량화나 표준화 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추출이나 발효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적인 방법으로 시대별, 인물별 시각화 모델을 유형을 나눠봤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기사는 한국의 화장품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사인데요. 사실 저도 3년 정도 외국에서 방문 연구를 하고 올 3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느끼는 한국 K-뷰티 화장품에 대한 그런 어떤 위상이랄까? 한국 하면 기술이 정말 최고고 굉장히 좋은 질을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적인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고 또 창의적인 그런 제품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빠른 순환 구조를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제품이 나왔는데 다음날 또 굉장히 빠르게 또 새로운 신상품이 나온다는 거죠. 요즘 최근에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서 한국의 어떤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유행하는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컨텐츠가 굉장한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인 아름다움, 시각화에 대해서 아름답기는 아름답고 또 K-뷰티, K-화장품, 한국적인 화장품에 대해서 한국에 있던 예전 선조들이나 이런 고문헌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사실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리고 K-뷰티에 대해서 시각화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각화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고민을 하게 됐고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 그리고 문화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또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한국적인 아름다움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됐는데 동양에서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초승달 같은 눈썹과 아이 메이크업을 강조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했죠. 여러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머리를 얹고 또는 쪽을 지고 그리고 또 한복을 입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복의 날이었는데요. 정말로 아름다운 이런 한복과 함께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 미학 사상이 헤어라든가 또 화장품 그리고 화장하는 방법에도 스며들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이라든가 한약 집성방 또는 고려 도경, 규합 총서, 동의보감에 있는 고문헌들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본 연구자는 조선시대 규합총서 신미호라든가 진수함이라는 그런 어떤 그 추상적인 단어를 이미지, 시각화 이미지로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선과 형을 조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과 백옥같이 도자기같이 굉장히 고운 그런 피부 표현 그리고 꼼꼼한 눈매 연출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다양한 고문서에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그리고 화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각화를 해보고자 했는데요. 지금 같이 했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우선은 2D 우리가 이제 보통 물리적인 방법에서 2D 일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각화를 위한 대상 선정은 뭐 각종 뭐 유물이라든가 고문서 등에서 유물 중에서는 뭐 쌍용총 벽화라든가 뭐 이런 그 고문 그 벽화 부분에는 가지런한 눈썹과 그리고 그 연지를 찍어서 화장을 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조선시대 이제 순종 빙어각 이씨 규합 총서에 나와 있는 신미호를 참고를 해서 10가지 눈썹, 원앙, 소산, 오악, 삼봉, 수주, 월릉, 분초, 하면, 불운, 도훈미를 10가지를 재현을 했습니다. 이 눈썹 모양과 화장 형태는 표준형 눈썹에 맞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0가지로 이제 그렸는데요. 이 신미호는 당나라 현종이 화공을 불러서 10가지 눈썹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미도를 참고를 해서 조선시대 당시 패션 리더들이죠. 유행하는 그 눈썹 모양을 규방 여인들이 이런 눈썹이 정말 유행한다더라. 이런 다양한 그 형태의 시로 만들어서 눈썹 모양과 화장 형태를 묘사한 그런 신미호라고 하는 시를 10가지 눈썹의 그 모양 형태로 이제 그리게 됐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그 고전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각시라고 다양한 시 형태를 통해서 형상을 이제 직접 재현을 하거나 모델을 통해서 직접 재현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3D 시뮬레이션이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제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지금 이거는 조선시대에 그 농담별 화장 중에서 응장을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얼굴 형태를 그 스캔을 해서 3차원으로 이제 그 메이크업을 직접 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에 그 가지고 얼굴의 그 형태를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방법 중에서 직접 모델을 이제 그 같은 모델을 데려다가 이제 10가지 눈썹을 직접 이제 재현을 하게 됐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0가지의 눈썹을 같은 얼굴에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이 얼굴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제 실험한 부분들은 추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그 개원 어엠이라고 한번 보시죠. 소산미, 오악미, 삼봉미, 그리고 수주미가 있습니다. 월릉미. 정말 조선시대 때는 이런 눈썹을 그리고 다녔는지 규방 여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끔 이런 다양한 눈썹들을 그리고 또 다양한 재료를 활용을 해서 이런 이미지를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시를
읽으시면 좀 상상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저렇게 직접 모델에다가 이제 얼굴에 이제 그리게 되면 조금은 상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다양한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됐는데요. 조선시대 그 규합 청소에는 면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얼굴이 트고 겨울철에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살이 이제 터지거나 이제 그럴 적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양크림이죠. 영양크림을 만들어서 썼다라는 그런 문헌이 나와 있어서 발효법을 통해서 조선시대 그 면지크림을 한번 제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효모라든가 이런 세균들을 미생물이 이제 그 유기 화합물을 분해해서 만든 것 중에 이제 알코올, 특히나 유기산유, 또 이산화탄소 등을 생성하는 작용을 우리는 발효라고 하는데요. 이 발효를 통해서 조선시대에 이제 그 빙어각 이씨는 여성 생활 백과에 이런 크림을 만들어서 썼다. 그러면 피부가 굉장히 고와지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재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표준화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7%인 생막걸리하고 그리고 경주 법주, 청주라고 합니다. 13% 알코올 과 함께 안동 소주 그리고 진도 홍주를 이제 발효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안동 소주하고 진도 홍주는 너무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발효가 되지 않아서 소주하고 이제 홍주를 뺀 생막걸리와 법주를 젖산균을 배양한 종균을 한 티스푼씩 넣고 실온과 그다음 냉장을 각각 이렇게 6개씩 3주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28일 동안 발효를 했는데요. 실험 결과 이제 생막걸리보다는 알코올 함량이 2배 정도 되는 청주가 가장 적정했고 달걀을 넣어서 3주간 자연 발효를 하는데 이제 뭐 발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되는 지역이나 시행 방법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여러 조건의 차이가 상이하기 때문에 저온 발효를 할 수 있는 겨울철이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겨울철에 바람 불고 피부 갈라지고 이제 틀 때 이렇게 청주에다가 계란 3개를 담가서 21일 뒤에 이제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윤택해지고 고와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직접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그 냄새도 많이 나고 조금 그 상황은 좀 그랬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선조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분크림, 영양크림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요. 지금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지금은 이제 뭐 냄새라든가 향을 더 첨가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또 더 위생적으로 만든 거 외에는 굉장히 똑같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리 K-뷰티, 뭐 K-기술력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추출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연지를 추출을 해봤는데요. 추출법은 이제 증류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체나 액체의 혼합물에 용매를 가해서 혼합물 속에 어떤 물질을 용매에 녹이는 뽑아내는 일을 우리는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추출법은 이제 증류법, 압착법, 용매 추출법, 냉침법, 초임계 추출법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이제 아로마 이런 오일이라든가 이런 걸 추출을 할 때 이런 추출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식물의 열매나 꽃, 잎사귀, 줄기 이런 껍질 등의 천연 재료들을 그 물이나 수증기를 이용해서 이 추출하는 방법을 증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물이나 수증기 그 성분을 증발시키고 냉각시켜서 액체 상태로 분리하는 걸 이제 많이 했는데요. 이런 증류법은 생산량이 좋고 그리고 추출법이 쉽고 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화 연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채집한 홍화를 수차례 빻고 보통은 말리는 과정을 9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딸을 낳으면 아버님이 제일 뒷뜰에다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홍화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굉장히 많은 양을 추출을 했을 때 굉장히 적은 양의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루를 환약처럼 말렸다가 사용할 때 기름에 개어서 쓰거나 아니면 뭐 물이라든가 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홍화꽃에다가 조개 껍데기 가루 대신에 정제된 탄산칼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출한 후에 그 회전 증발 농축기를 사용을 하고 감압 농축을 해서 건조 방법은 이제 색소 성분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냉동 건조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알맹이를 얻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홍화라든가 뭐 또 오미자, 석류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문헌 기록이 있어서 이런 그 색상들을 직접 재현을 하고 그리고 뭐 사용감이나 형태 그리고 사용 방법을 물이나 올리브나 현미유를 섞거나 꿀을 섞었을 때 어떤 색상 변화가 있는지 직접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감압 농축이나 건조 방법은 색소의 성분 변화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형태라든가 이런 육안 평가, 직접 눈으로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용감 또는 그 감성 평가가 매우 우수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추출한 홍화라든가 그리고 또 오비자 그리고 석류를 손에 직접 놓고 물을 섞었을 때 그리고 꿀을 섞었을 때 오일을 섞었을 때 어떤 색상의 변화가 있는지를 활용을 했고요. 직접 분을 만들어서 얼굴에 이제 그 분을 발라서 색상별로 또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분산 유화라고 해서 어떤 물질 안에 다른 물질을 미세한 입자로 이제 흩어서 흩어져 있는 어떤 현상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유화, 가용화, 분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의 3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주사연지 같은 경우에는 연사연지라고도 얘기를 하고, 즉 돌가루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수은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그 수은을 이제 그 많이 걸러내지를 못했었고, 쉽게 말하면 붉은 흙입니다. 선홍색의 주사를 이용을 해서 달걀 노른자나 명반을 섞었을 때 그 부착력이 좋고 윤기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수은을 그 뺀 수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비주사를 가지고 색상을 직접 만들었을 때 굉장히 선명하고 예쁜 색상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주년문 장전산고라고 문헌에 연지는 홍남에서 같은 빨강이라도 원료에 따라서 색감이 매우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로 대략 나눌 수가 있는데, 비홍 같은 경우에는 붉은 비단 같은 주사에다가, 그러니까 붉은 흙이죠. 붉은 흙에다가 자화, 같은 개체의 꽃이나 꽃가루 또는 조선 중기 이후에 관복에 이제 염색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색상입니다. 그리고 도홍이라고 해서 복숭아 꽃 같은 주사에다가 이제 연지를 섞거나, 육홍, 살코기 같은 그 색상인데 분에다가 연지를, 백분에다가 연지를 이제 섞어서 곱게 갈면 이렇게 핑크색의 그런 그 살코기 같은 색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색상이 나옵니다. 불로홍색, 노인의 얼굴과 같은 색인데 주사에다가 자화를 섞게 되면 이런 색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색분을 만들어 봤고요. 이런 문헌에 나온 것들을 직접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이어그램으로 직접 제가 그 표준 그 다이어그램에 맞춰서 그려봤는데요. 이런 순서를 보시면 보통은 음식 레시피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화장 그 품을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또 화장을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이어그램으로 제작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K-뷰티와 첨단 기술의 만남, 그럼 과연 뭐가 있을까요? 문화사적인 방법으로는 직접 뭐 시각시라든가 다이어그램 또는 시대별, 인물별, 상황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게 뭘까요? 이게 화장,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요리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화장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합하고 조선시대 숙신공주 그 무덤에서 나왔던 그런 화장 용기들을 참고해서 직접 제가 제작을 한 그런 도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화장품 용기는 시대별로 구분을 하는데 고려 시대는 금이나 은, 청동, 금속재를 이제 이외에 청자를 대량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 조선 시대에는 당연히 백자를 많이 사용을 했겠죠. 도자기 용기는 좋은 점이 뭐냐면 화장품의 어떤 그 변성이라든가 이런 안전도를 그 고려할 때 직사광선이나 온도, 습도 그리고 또 민감한 천연 원료를 사용할 때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장 종지 같죠. 그래서 크지도 않는 용기에 높이가 높지도 않고 그리고 직경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분첩이라든가 분을 담아서 얼굴에 직접 찍어 바르거나 연지를 찍어 바르기 쉽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찬압 같은 이런 도시락 같은 그런 용기가 있죠. 이거는 그 대표적인 화장합인 상감 모자함이라고 큰 합 속에 여러 개의 그런 다양한 그 작은 용기들이 들어있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국보에도 있습니다만 이제 요거를 비슷하게 해서 이제 몇 개를 넣어 봤습니다. 보통 문양은 국화문이나 연주문이라고 해서 그 연꽃무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제 바탕 자체가 이런 비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울려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보통 상감 기법이라고 해서 그 상감 기법 자체가 이제 그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 그 진토가 그 뚜껑이 그러니까 마르지 않았을 때 그걸 이제 파가지고 음각을 만드는 그 안에다가 흰색 백토라든가 빨간색의 이제 그 적토를 이제 넣어서 굉장히 화려하게 그 한 기법인데요. 그 상감자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그런 기법이라서 도자기 제품 중에서도 굉장히 귀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용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다양한 용기도 있었고요. 문화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는 시각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시각시는 뭐냐 언어로 표현이 된 시각화 방법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얀 백발의 노인이 지나간다. 뭐 내지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 초기에 그 양녕대군 지금 뭐 사극이 많이 나오는데요. 양녕대군이 그 첩이 있었습니다. 어리라고. 근데 어리가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뭐 그 촉촉한 머릿결에 뭐 앵두 같은 입술에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각시라고 하는데요. 시는 언어로 표현이 된 집약된 표현 예술로서 시의 의미를 확대를 하자면 문학과 다른 영역의 예술을 융합한 형태로서 시적인 표현, 즉 은유가 가장 집약된 특성을 우리는 시각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고문헌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 외모의 그 생김새라든가 화장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서 이런 시각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 논문도 이제 제가 많이 썼는데요. 그리고 시각시를 통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미호를 재현한 얼굴에 그 이미지는 과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보고 느끼실까 싶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 블라인드 실험을 했는데요. 길거리 블라인드 테스트는 각각 그 150명씩 300명을 직접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형식으로 얼굴을 보여주고 가장 눈썹 중에서 호감이 느껴지는 눈썹은 어떤 눈썹이냐 그랬더니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개원 어애미하고 소산미 그리고 삼복미를 이제 꼽았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였고요. 또한 현재 유행하는 눈썹 모양과 일치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매력적인 그런 시각적으로 예쁜 눈썹을 남자들은 지금 이 세 가지 눈썹을 어떻게 느꼈냐면 협상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느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인상이 매우 좋다 그리고 호감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설문을 이제 무작위로 했죠. 600명을 이제 했는데요. 600명의 그 설문자들이 이 10가지의 눈썹을 보고
호감이 느껴지는 눈썹과 현재 가장 그 가까운 형용사 그 이미지, 즉 뭐 친근하게 느껴진다, 뭐 인상이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 이미지는 뭐가 있을까를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요. 개언 어에미 같은 경우에는 조화성으로서 아름답고 매력 있고 섬세하고 은은하고 관능적이다. 그리고 호감성으로는 정든 느낌이 정든, 그리고 통일감, 그리고 또 시원하다, 고급스럽다. 그리고 유행성으로는 밝고 또는 좋다. 그리고 매력성으로는 세련된, 또 신선한, 이런 그 단어들을, 형용사를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수주미 같은 경우에는 호감성으로는 남성적이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조금 제가 봐도 좀 남성스러워요. 그리고 이 모델이 이제 제 학교 학생이었는데 조금 그 얼굴 형태가 좀 남성스러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같은 얼굴인데도 이 눈썹에 따라서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바뀌는 걸 알 수 있고, 오왕미 같은 경우에는 유행성에서 가볍게 정말 느껴지죠. 한동안 많은 분들이 한 1980년대였을 것 같습니다. 눈썹을 전부 밀고 그 자기 눈썹을 거의 그 줄 하나 그린 것 같은 그런 그 가벼운 눈썹을 그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밑에 보시는 분초미 같은 경우에는 유행성으로서 동적인 매력성 있는 그런 그 단어들을 떠올렸고요. 독특한 개성과 그리고 또 추상적이다라는 그런 단어들을 떠올린다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공문원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화장품이나 재료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직접 제가 제작을 한 그 예전 화장 도구들인데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화장 경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뭐 석류라든가, 그리고 가지, 오이, 수세미, 그리고 뭐 미목을 이제 직접 갈아서 이제 썼던 그런 벼루들, 그리고 이런 화장합, 이런 재료들을 이제 직접 보시니까 이렇게 화장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시지 않나요? 우선은 얼핏 보기에는 정말 요리 한상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만 직접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보고, 그리고 또 세계 그런 그 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직접 보시면 이렇구나라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각화에 좀 더 그 연구를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까요? 화면이 그 속도가 좀 많이 느린 것 같은데요. 원래 음악도 나오는데, 네. 네. 본 영상은 네, 잘 보셨나요? 본 영상은 그 한국 그 조선 여인의 하루라고 제가 이제 그 연구했던 그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선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또 단장을 하고 평상복이라든가, 그리고 의복을 이제 갖춰 입었을 때 그런 모습들과, 여러분들 이제 미인의 대명사다, 그래서 진수암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진수암이, 그러니까 나방같이 생긴 눈썹에 그리고 넓은 이마, 사실은 이렇게 그 추상적인 그런 단어보다는 직접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논개를 직접 그 재현을 했는데요. 실제 모델에다가 이제 했을 때 어떤 눈썹을, 그리고 또 어떻게 화장을 했는지 이제 직접
그 영상으로 디지털 영상으로 이제 그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사적인 방법으로는 요즘 최근에 이런 그 화장품 그 K뷰티 해서 K 화장품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요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주춤하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의 어떤 화장품이나 이런 기술력들을 많이 이렇게 그 배우고 또 공장이라든가 이런 팸투어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동남아 쪽이나 이런 글로벌 마케터 과정에서 이제 한국 화장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고전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런 시각화하는 자료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YTN 사이언스에서 이제 제가 그 했던 내용인데요. 면지 크림이나 이런 그 직접 그런 그 풀솜이라든가 이런 그 뭐 분첩 이런 도구나 이런 것들도 직접 이제 그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그 재현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도 쉽고 또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오송 세계 뷰티 박람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출 계약과 그리고 지금도 또한 많은 소재 그리고 또 화장품에 대한 그런 그 계약 그리고 또 각 국가 간의 무역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기본적인 기술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그 제품 전환력 이런 부분들도 고전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용기라든가 그리고 화장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K뷰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거는 이제 오성 박람회에서 그 최초로 그 홀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황진이를 그 재현을 해보게 됐는데 실제 그 모델 그 크기와 똑같이 이제 그 홀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진이가 그 조선시대에 일어났을 때 지금 뭐 이제 그 문헌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간접 조명이나 그 간접 효과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황진이가 직접 이제 하버드 대학팀 같은 경우에는 황진이 연구팀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생이라는 어떤 특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다양한 그런 기술력들을 조금 더 우리가 활용을 하고 앞으로도 더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3차원의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분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실제 그 노인이 그 노화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매직 미러라고 해서 실제 그 지금 요즘은 많이 프로모션들을 하고 많은 화장품 회사들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실제 그 립스틱이나 그 화장품을 사용해 보지 않아도 많은 버튼을 눌러서 그 직접 가상의 본인의 얼굴이 이제 변신되는 모습들을 보고 직접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전시 컨텐츠라든가 그리고 이런 영상 그래서 디지털을 이제 자산화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데이터의 어떤 자산화 또는 데이터를 그 가지고 그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모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박물관처럼 미술관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제 얼굴을 직접 10가지 눈썹이나 이런 것들을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제 아까 했던 부분과 요거는 이제 증강현실을 활용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직접 이제 예전 조선시대로 직접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내가 아까처럼 그런 10가지 눈썹 아까 이제 조금 너무 이렇게 무서운 눈썹이나 눈썹 뒤에를 다 밀어야 되는 그런 그 과감한 경우에는 직접 체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증강현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포켓몬이라든가 뭐 요즘 메타버스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 많이 활용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다양한 고전 화장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는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한국 분들의 그 아름다움을 좀 전파하고자 직접 이제 제작한 영상인데요. 한국 해외 홍보문화원에서 이제 만든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어떠셨습니까? 직접 이렇게 뵙고 다양한 그런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그 전통 화장이나 화장품이 이제 표현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첫 번째,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화장을 하게 될 경우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또한 건강적인 면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화장 방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예전에도 선조들이 그 자연의 주변에 늘 있었던 그런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화장품을 만들어 쓰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영육일치 사상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장점은 뭐냐면 천연 재료들을 그리고 또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정말 한국은 물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하죠. 요즘처럼 이런 화학 제품이라든가 그리고 미세먼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노출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원래 그 자연 그대로를 담을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화장품을 쓸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요즘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만 천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통기한이라든가 그다음 보관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즘 기술력으로 많이 극복이 됐고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어느 정도의 화학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컨셉이라든가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자연을 담아서 자연을 바르는 그래서 자연 안에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세계에 우리나라의 화장법이나 화장품이 유행하나요? 판매나 유행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3년 정도 지금 연구를 마치고 귀국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있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화장품과 그리고 삼성은 알더라고요. 핸드폰 굉장히 잘 만들고 화장품 정말 잘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전혀 저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 분들이 그렇게 그 나라를 지도를 가지고 찾아야 될 정도의 분들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정말로 좋은 데 가서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였고 그런 경우도 저도 꽤 많이 있어서 사실은 작년 이제 아까 봤던 영상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겨울에 들어와서 영상을 찍고 제가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좀 이런 자랑스러운 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정확한 정보나 그 자료를 좀 제공해 주고 싶어서 직접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판매나 유행 수준은 세계에서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글로벌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이 연구는 대학에 어떤 과로 진학을 해야 관련이 있나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있었을 적에는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바이오 융합과 또는 융합 관련 문화사 융합 그런 쪽으로 창의 융합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쪽의 진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공계 쪽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약학이라든가 또는 바이오 그쪽에서 많이 접근을 하셨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전반적인 문화사 연구가 되지 않으면 인문학적인 배경이 없으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강의해 주시는 내용이 화장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연구하시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려면 역사도 잘 알아야 하나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던 처음이 한국적인 아름다움. 근데 그 한국적이라는 그런 말 과연 어떤 게 한국적인 건지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역사 부분은 이제 궁금하니까 찾아보게 되고 또 찾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고문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아는 교수님한테 부탁도 하고 그리고 또 문헌 해석이라든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알고 싶은 그런 호기심에 대해서 정말로 다양한 분야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부분, 화학적인 부분 그리고 또 문화사적인 부분까지 모르면 배워서라도 꼭 하고 싶은 그런 연구였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3년 동안 했던 연구도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교수님과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다양한 그런 첨단 기술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인문학적인 배경을 잘 표현해 내거나 아니면 관련된 기술을 좀 더 융합해서 한국의 발빠른 순발력과 그리고 또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조직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자, 뭔가를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나요? 예, 여하튼 역사적인 기록이든 어떤 내용이든 자기가 궁금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부분까지도 이제 연구를 하고 기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끝났는데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또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